형수님, 종로 건물이 이제 형수님 명의로 넘어갑니다. 시동생 영철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자식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못 챙겨드려 죄송합니다. 엄마, 이젠 저희 집에 자주 오세요. 하지만 자식들의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연세에 관리하시기 힘드실 겁니다. 저한테 맡기세요. 사위 상철도 순옥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도장만 찍어주세요. 나중에 2배가 돼 돌아와요. 그리고 순옥 할머니는 우연히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처럼 가짜 도장 만들어서 대출 신청하지는 않았거든. 내 병원 확장에 쓰려고 한 거면서. 너희들의 욕심 다 안다. 평생의 사랑이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과연 이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작은 한식당을 운영해온 71세 순옥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큰 재산을 상속받게 된 순옥 할머니.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난 후 자식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 가족에게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족의 진정한 사랑과 효도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순옥 할머니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서울 외곽 한적한 골목길,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오래된 상가 건물들 사이로 순옥내 한식당이라는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글씨는 희미해져 있었지만 그래도 5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키며 동네 사람들의 배를 채워온 든든한 터전이었습니다. 새벽 5시 순옥은 알람 시계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71세의 나이에도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몸이 기계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50년 넘게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본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이고, 무릎이 또. 순옥은 침대에서 일어나며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뻣뻣했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관절염이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픔도 이제는 익숙한 아침 인사와 같았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낡은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커다란 가마솥이 순옥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이 식당을 시작할 때 장만한 이 솥은 이제 순옥의 분신과 같았습니다. 이 솥에서 얼마나 많은 밥을 지었을까요? 아이들 학교 준비물 사줄 돈이 없어 밤늦게까지 장사를 했던 날들, 남편이 병원비 때문에 걱정할 때 더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준비했던 날들, 모든 기억이 이 솥과 함께였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이구나. 순옥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솟아오르자 습관적으로 불꽃의 세기를 조절했습니다. 물을 받아 가마솥에 부으며 순옥은 문득 젊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25세 남편과 결혼해서 이 식당을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서툴고 어려웠습니다. 밥을 태우기도 하고 국물간을 제대로 못 맞춰서 손님들이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야 했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순옥은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골랐고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50년을 살아왔습니다. 순옥은 쌀을 씻으며 자식들 생각에 잠겼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이제 성공한 의사가 되어 강남에서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공부를 그리 잘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순옥이 새벽 배달까지 해가며 과외비를 벌어주고 밤늦게까지 옆에서 공부를 봐준 덕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의학 잡지 표지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그렇게 컸구나. 순옥은 쌀뜨물을 버리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마 전 민수가 자랑스럽게 보내준 잡지 사진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딸 지연이와 사위 상철 이야기도 떠올랐습니다.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영리하고 똘똘했습니다. 대학도 장학금을 받아 다녔고 졸업 후에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상철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둘은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서 살며 해외여행도 자주 다닌다고 했습니다. 참 다 잘 살고 있구나.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어. 순옥은 콩나물을 다듬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잘 사는 것은 정말 기쁘지만 정작 순옥 자신은 여전히 이 낡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그때부터 순옥은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도 얼굴 보기 어려웠습니다. 명절에나 잠깐 들렀다가 어머니 건강하세요라는 인사말 한마디 남기고 바삐 떠나갔습니다. 애들도 바쁠 텐데. 그래도 가끔은. 순옥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부모란 원래 그런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래도 뭐 애들이 이렇게 잘 살아주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나는 밥이나 하고 살면 됐어. 순옥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밑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물을 썰고 콩나물을 다듬고 김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지만 예전만큼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칼을 잡은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팠고 무거운 김치통을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에서 삐끗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김 아저씨, 택시를 모는 박 기사님, 새벽 배송 일을 하는 최 아저씨까지 모두 순옥에게는 가족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김 아저씨, 어제 감기 기운 있다고 하시더니 좀 어떠세요? 덕분에 좋아졌어요. 사장님이 끓여주신 북어국 먹고 확 나았어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더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순옥은 김 아저씨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북어국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가 순옥에게는 하루의 활력소였습니다. 박 기사님은 오늘 일찍 나가시네요? 네, 오늘 공항 콜이 있어서요. 사장님 집에서 밥 먹고 가야 힘이 나죠. 그럼 든든하게 드세요. 김치찌개 많이 담아드릴게요. 순옥은 손님들 한 명 한 명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반찬을 좋아하는지, 언제 힘들어하는지까지. 이 사람들은 순옥을 진심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자식들보다 더 자주 안부를 물어주고 더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지자 순옥은 식당 앞 평상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무릎을 주무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지만 순옥의 마음은 왠지 허전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자식들 연락처를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는지도 가물가물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도 바쁠 것 같아 망설였습니다. 민수야, 지연아, 너희들 얼굴이나 한번 보러 왔으면 좋겠구나.
순옥은 사진첩을 켜서 자식들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수의 결혼식 사진, 지연이의 신혼여행 사진, 손자, 손녀들의 돌잔치 사진까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것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준비를 위해 다시 부엌으로 들어간 순옥은 오늘도 어김없이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매일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때로는 새벽 3시부터 준비해서 밤 10시까지 일하기도 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 가마솥 같구나. 늘 뜨겁고 늘 무언가를 끓이고 있지. 순옥은 국물 맛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짠맛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소금을 한 꼬집 더 넣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라 눈 감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맛보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미각도 둔해진 것 같았습니다. 밤 9시가 넘어 마지막 손님이 떠나자 순옥은 혼자 남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니 관절염으로 아픈 손가락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 감사하지 뭐. 순옥은 마지막 그릇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순옥의 삶이었고 이것만이 순옥이 할 줄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식당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순옥의 하루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순옥은 평소와 다름없이 가마솥 앞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단골들이 하나둘 떠나고 한적해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식당 문을 밀고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계세요? 순옥은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시동생 영철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동생으로 평소에는 명절에나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사이였는데 오늘은 어쩐 일인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서류 봉투까지 들고 와 있었습니다. 영철 씨, 웬일이에요? 들어와서 앉으세요. 순옥은 급히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영철을 맞았습니다. 영철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은 가지 않았지만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리러 왔어요. 영철은 자리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순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무슨 빚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남편이 남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형수님,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종로에 있는 그 건물 기억하세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친구와 함께 투자했던 작은 상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미 오래전 일이라 가물가물했습니다. 예전부터 영철이 관리를 맡아서 해주고 있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어쨌다는 거예요? 형님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유언을 남기셨어요. 건물은 제 명의로만 관리하고 있었는데 각종 대출 문제, 명예 문제, 상속 문제 등 정리가 되면면 정식으로 형수님 명의로 넘기라고 하셨거든요. 순옥은 영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도 처음 들었고 건물이 자신의 것이 된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영철은 서류 봉투에서 여러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서류, 그리고 남편의 필체로 쓰여진 유언장까지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형수님, 이제 그 건물이 형수님 명의로 정식으로 넘어갑니다. 매월 임대료도 형수님이 받으시게 되고요.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데요?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순옥은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루 종일 식당 일을 해도 한 달에 100만 원 벌기가 어려웠는데 갑자기 2천만 원이 들어온다는 것이 꿈 같았습니다. 정말인가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허리 휘며 장사만 하며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건물주가 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철은 순옥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형수님을 정말 많이 생각하고 계셨어요. 당장은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관리해드리다가 나중에 여유로워지시면 넘겨드리라고 하셨거든요. 순옥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릎이 아픈 것을 참으며 식당에서 일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옥은 오랜만에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큰 소식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몸은 괜찮으시고요? 응, 괜찮아. 그런데 너한테 말할 일이 있어서. 순옥은 영철이 전해준 소식을 민수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아버지가 그런 준비를 해두셨다니. 나도 꿈 같구나. 내 아버지가 날 이렇게까지 생각해줬을 줄은 몰랐어.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명 기쁨이 섞여 있었지만 뭔가 다른 감정도 느껴졌습니다. 순옥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평소와는 다른 뉘앙스를 감지했습니다. 지연에게도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연은 민수보다도 더 놀라워했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종로 건물이요? 그러게, 나도 믿어지지가 않아. 내 아버지가 그런 걸 준비해뒀다니. 엄마, 축하해요. 이제 정말 편하게 지내세요. 지연의 목소리도 밝았지만 역시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순옥은 그저 자식들이 자신의 소식을 기뻐해주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전한 지 사흘 만에 민수가 갑자기 식당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다니 순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야, 웬일이니? 바쁘다고 했으면서. 어머니, 그동안 못 챙겨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는 평소와 달리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비싼 보양식 세트와 고급 과일을 잔뜩 들고 와서는 순옥 앞에 정중히 놓았습니다. 이런 건 왜 사왔니? 돈 아까운데. 어머니께서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런 것도 못 해드리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제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순옥은 민수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며 빨리 가려고 했던 민수가 오늘은 1시간 넘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을 걱정하고 식당 일이 힘들지 않냐며 세심하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지연이와 상철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역시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이젠 저희 집에 자주 오세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요. 장모님, 제가 사업하면서 얻은 노하우 좀 알려드릴게요. 건물 관리하는 것도 요령이 있거든요. 상철은 평소에 무뚝뚝했던 것과 달리 순옥에게 극진히 예의를 갖췄습니다. 지연이는 순옥의 손을 잡고 애교를 부리며 자주 보자고 했습니다. 순옥은 이 모든 변화가 신기하면서도 기뻤습니다.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들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못 온 것이었구나. 이제야 여유가 생겨서 어머니를 챙기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아이들 사랑을 받는 건가? 순옥은 그날 밤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야 자식들이 자신을 돌봐주려 한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건물 소식이 이렇게 좋은 변화를 가져다 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갑작스러운 변화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유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말입니다. 건물 소식이 전해진 지 일주일이 지나자 순옥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생 한적하기만 했던 식당에 자식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습니다. 50년 넘게 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민수가 또다시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비싼 한약 패키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놀라서 국자를 놓았습니다. 민수야, 또 왔니? 어제도 왔잖아. 어머니, 매일 와도 모자랄 판에 뭘 그러세요? 이거 홍삼정이에요. 몸에 좋대요. 민수는 평소와 달리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순옥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 일이 바쁘다며 앉자마자 시계를 보던 민수가 이렇게 한가로이 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너 요즘 병원 일은 괜찮니? 이렇게 매일 와도 되는 거야? 어머니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병원 일은 언제든 할 수 있어도 효도는 지금 아니면 안 되잖아요. 순옥은 민수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차가워졌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니. 건물 소식 이후로 달라진 민수의 모습이 그저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 소홀했던 게 정말 죄송해요. 이제라도 제대로 효도하겠습니다. 민수는 순옥의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깊숙한 곳에서는 다른 감정이 번득였습니다. 건물 임대료 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요일에는 지연이와 상철이 함께 왔습니다. 고급 백화점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새 옷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골라왔어요. 지연이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순옥에게 옷을 보여주었습니다. 값비싼 브랜드 옷들이었습니다. 순옥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비싼 옷은 왜 사왔니? 나는 평상복이면 충분한데. 엄마, 이제 건물 주시잖아요. 옷도 그에 맞게 입으셔야죠. 상철이 거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던 상철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사업하면서 배운 게 있는데 건물 관리 노하우 좀 알려드릴까요? 임대료 수입을 더 늘릴 수도 있거든요. 상철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건물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사위가 자신을 도와주려는 마음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수요일에는 민수가 변호사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제 대학 동기인 김 변호사님이에요. 부동산 전문가시죠. 김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건물을 소유하게 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다만 관리가 쉽지 않으실 텐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관리가 어렵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순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건물 관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세금 문제, 임대계약, 건물 유지보수 등 신경 쓸 일이 정말 많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까요? 병원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서 이런 일 잘 처리할 수 있어요. 순옥은 아들의 제안을 고마워했습니다. 복잡한 일들을 민수가 도와준다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에는 지연이가 또 다른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건물 수입 말고 다른 투자도 해보시는 게 어때요? 투자라니? 네, 상철 씨가 하는 사업에 조금만 투자하시면 수익이 2배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상철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 요즘 부동산 관련 사업이 정말 잘 되거든요.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순옥은 투자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현금으로만 장사를 해온 터라 복잡한 금융 거래는 낯설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건 나는 잘 모르겠구나. 엄마, 어려울 거 없어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엄마는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묘한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딸의 그런 미묘한 감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순옥은 홀로 식당에 앉아 한 주를 돌아봤습니다. 자식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이것저것 챙겨주는 모습이 꿈만 같았습니다. 건물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런 큰 선물을 남겨뒀구나. 순옥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킨 것 같았는데 이렇게 큰 재산을 남겨준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순옥이 모르는 사이 자식들은 각자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병원에서 동료 의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 요즘 어머니께 자주 가시더라. 응, 좀 챙겨드려야겠더라고. 하지만 민수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건물 관리권을 넘겨받으면 병원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지연이와 상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작은 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투자 제안에 관심 보이시는 것 같던데 조금만 더 설득하면 될 것 같아. 어머니는 이런 거 잘 모르시니까. 그래도 조심해야 해. 민수 형이 눈치채면 안 되잖아. 상철의 목소리에는 욕심이 드러났습니다. 건물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면 자신의 사업을 크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순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자식들이 모두 함께 올 예정이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이는 것이 언제적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하루가 될 것 같구나. 순옥은 콧노래를 부르며 자식들이 좋아할 만한 반찬들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순옥이 상상도 못할 계획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건물이라는 예상치 못한 선물이 가져온 변화는 순옥에게는 늦은 행복이었지만 자식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들의 욕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순옥은 자식들이 모두 모인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식당을 정리했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식당 곳곳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오후 2시경 민수가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지연이와 상철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들 역시 평소보다 격식을 차린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와라, 다들.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였네. 순옥은 환한 미소로 자식들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식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가 신경전을 벌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진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그렇게 심각하니? 순옥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연세에 건물 관리하시기가 정말 힘드실 거예요. 세금 신고, 임대차 계약, 건물 수리까지. 복잡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민수는 차근차근 설명하며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리려고 해요. 이 위임장에만 서명해 주시면 모든 걸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임장이라는 게 뭐니? 순옥은 생소한 단어에 당황했습니다. 평생 그런 복잡한 서류를 다뤄본 적이 없었습니다. 간단해요, 어머니. 건물 관리를 저한테 맡기신다는 서류예요. 어머니는 매달 임대료만 받으시고 복잡한 일은 제가 다 처리할게요. 민수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달랐습니다. 건물 관리권을 완전히 넘겨받으면 병원 확장에 필요한 담보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야, 그런 일을 내가 다 할 수 있겠니? 병원 일도 바쁠 텐데. 어머니, 제가 의사인데 이 정도 일 못하겠어요? 게다가 병원 확장할 때도 이 건물을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민수의 마지막 말에서 순옥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건물을 활용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지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오빠. 어머니한테 그런 부담을 드리면 어떻게 해요? 지연이는 민수를 견제하듯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순옥에게 다정하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오빠 말대로 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차라리 간단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때요? 지연이는 자신이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작은 투자 계약서예요. 상철이 형이 하는 사업에 조금만 투자하시면 매달 임대료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나올 수 있어요. 상철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장모님, 부동산 관련 사업이라서 안전하고 확실해요. 건물 하나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유리할 거예요. 순옥은 두 가지 제안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건물 관리를 맡겠다고 하고 지연이와 상철은 투자를 하라고 하고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그런 복잡한 건 잘 모르겠구나. 그냥 지금처럼 살면 안 되니? 순옥의 말에 민수와 지연이는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손해예요. 엄마, 기회는 지금이 아니면 놓쳐버려요. 두 사람의 목소리에 묘한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옥은 자식들의 그런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소에 차분하던 아이들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왜 이렇게 급하게 구는 거니? 순옥의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와 지연이는 서로를 견제하는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머니, 급한 게 아니라 어머니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민수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여유로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희가 어머니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연이도 동조했지만 역시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순옥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 걱정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수야, 내가 건물을 관리하면 나는 뭘 하고 살지? 어머니는 편하게 쉬시면 되죠.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지연아, 투자라는 건 위험하지 않니?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엄마, 위험할 리 없어요. 저희가 책임지고 관리해 드릴 테니까요. 자식들의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순옥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려는 마음은 고맙지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당황스럽구나. 순옥의 말에 민수가 조금 초조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일은 빠르게 처리해야 해요. 왜 그렇게 서둘러야 하는데? 순옥이 되물으니 민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상철이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시장 상황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순옥에게는 그런 설명들이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평생 현금 장사만 해온 터라 그런 복잡한 금융 용어들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좀 더 생각해 보겠구나. 이런 중요한 일을 성급하게 결정할 수는 없어. 순옥의 말에 자식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예상보다 어머니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언제까지 생각해 보실 건가요? 민수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역력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니? 천천히 생각해 보면 안 되는 건가? 순옥의 반문에 식당 안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의 진짜 속마음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식들이 떠나고 난 후 순옥은 홀로 식당에 앉아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민수의 위임장, 지연이와 상철의 투자 제안.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평생 단순하게 살아온 순옥에게는 너무 복잡한 일들이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할까? 순옥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살면 안 되는 걸까요? 다음 주 월요일, 순옥은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아침을 먹고 떠난 후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순옥 사장님이신가요? 저는 종로 상가 건물관리사무소 직원 이정수라고 합니다. 순옥은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당황했습니다. 건물관리사무소라니 무슨 일일까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사장님, 오늘 은행에서 보낸 감정사가 찾아왔는데요. 이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 진행 서류가 접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순옥은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담보 대출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대출이요? 저는 그런 거 신청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서류에 사장님 도장이 찍혀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기억나지 않으세요? 순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네, 그러세요. 오후에 시간 되시면 관리사무소로 오세요. 전화를 끊은 순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준비할 시간이었지만 도저히 일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순옥은 서둘러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나가는 길이라 길을 헤맬 뻔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도착하니 이정수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걸 보세요. 이정수는 여러 장의 서류를 순옥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담보대출 신청서, 건물 소유권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하단에는 분명히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제 도장인가요? 순옥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도장 모양은 분명히 자신의 것과 비슷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글씨체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저는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신청인欄에 사장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적혀 있는데요. 순옥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런 서류에 적혀 있는 걸까요? 그리고 누가 자신의 도장을 흉내내서 찍은 걸까요? 이정수 직원님, 이게 정말 큰 문제인가요? 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 대출이 승인되면
사장님 건물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건물이 담보로 잡힌다는 뜻이에요. 순옥은 그제야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 몰래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취소하셔야 해요. 그리고 혹시 가족 중에 이런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분이 계신지 생각해 보세요. 순옥의 머릿속에 자식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설마 자신의 자식들이 그런 일을 할 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나온 순옥은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행에 들러 대출 신청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은행 직원도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신청하신 게 아니라고요? 네, 저는 그런 신청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누군가 고객님을 사칭해서 신청한 건가요?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요. 순옥은 점점 더 두려워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속이려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고 도장을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가족이었지만 순옥은 여전히 자식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막 문을 닫으려던 순옥은 식당 뒤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골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익숙했습니다. 순옥은 조용히 뒷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골목 한편에서 세 사람이 서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지연, 그리고 상철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하셨어.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럼 오빠는 뭘 했는데? 위임장 서명도 못 받아놓고. 지연이 날카롭게 응수했습니다. 너희는 또 뭐야? 투자계약서 가지고 와서 어머니 헷갈리게만 만들어놨잖아. 민수가 목소리를 낮추며 화를 냈습니다. 처남, 그래도 우리는 정직하게 했어. 너처럼 가짜 도장 만들어서 대출 신청하지는 않았거든. 상철의 말에 순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짜 도장이라니? 민수가 그런 짓을 했다는 말인가? 뭐라고? 내가 언제 가짜 도장을 만들었다고? 병원 확장 자금 필요하다고 건물 담보로 대출 신청한 거 우리가 모르는 줄 알아? 지연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어머니를 위한 거였어. 건물 관리하시기 힘드시니까 내가 대신. 웃기지 마. 내 병원 확장에 쓰려고 한 거면서 무슨 어머니를 위해서야. 상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너희는 어머니 돈으로 사업 확장하려는 거 아니야? 민수도 맞받아쳤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투자라는 명목으로라도 정당하게 하려고 했어. 너처럼 몰래 서류 조작하지는 않았거든. 순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식들이 자신의 재산을 두고 이런 추악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니. 더 충격적인 것은 민수가 자신 몰래 가짜 도장까지 만들어서 대출을 신청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머니가 눈치채기 시작하셨어.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 민수의 말에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몰라. 지연이의 목소리에서 순옥은 자신이 전혀 몰랐던 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순옥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으악. 순옥은 작은 신음을 흘리며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순진했던 믿음에 대한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순옥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웠구나였습니다. 순옥이 쓰러진 소리를 들은 자식들은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골목에서 자신들의 추악한 본 모습을 드러내며 다투던 그들도 어머니가 쓰러진 모습을 보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민수가 제일 먼저 순옥에게 달려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의사로서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다행히 맥박은 뛰고 있었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119 빨리 불러.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상철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응급실에 신고했습니다. 평소 어머니를 속이려 했던 자신들의 모습은 잠시 잊고 오직 어머니의 안위만 걱정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순옥은 근처 대학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쇼크 상태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안정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순옥을 바라보며 자식들은 복잡한 마음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신들의 대화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갑자기 쓰러질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우리 이야기를 들으셨을까? 지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와 상철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 민수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가짜 도장까지 만들어가며 어머니를 속이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하룻밤을 병원에서 보낸 후 순옥은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점차 주변 상황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병실, 의료진들의 발소리, 그리고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자식들의 얼굴. 어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순옥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자애로웠던 눈빛 대신 차갑고 서늘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순옥은 말없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자식들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가짜 도장, 담보대출, 투자 사기.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내가 애들을 이렇게 키운 게 죄였나. 순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은 낡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아이들에게는 좋은 것만 사주려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아이들 학원비, 과외비는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잘 살라고 다 내어줬더니 더 가지려 드는구나. 순옥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배신감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지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니 어젯밤 들었던 욕심 가득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의사가 병실로 들어와 순옥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다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으니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가족분들도 환자분을 자극하지 마시고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의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설명드릴 게 있어요. 순옥은 여전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 말 좀 들어보세요.
지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은 후였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들의 욕심 다 봤다. 순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가웠습니다. 자식들은 그 한마디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가짜 도장까지 만들어서 내 건물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투자라는 명목으로 내 돈을 가져가려던 것도 다 알고 있다. 이번에는 지연이와 상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다. 순옥의 말에 자식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엄마니까. 평생을 너희를 위해 살아온 엄마니까. 순옥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다. 너희들이 나를 속이려 했듯이 나도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겠다.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평생 자신들에게만 헌신적이었던 어머니가 이제는 자신을 지키려 한다는 것을. 이틀 후 순옥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 번째 일은 변호사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영철이 소개해준 믿을 만한 변호사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 모든 계약과 서류를 무효화하고 싶습니다. 네, 위조 도장으로 진행된 대출 신청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다른 의심스러운 서류들도 모두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옥은 변호사와 함께 건물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재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누구에게도 건물 관리를 맡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건물 수익의 일부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순옥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옥은 오랜만에 혼자서 조용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자식들의 방문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아마 어떻게 어머니를 대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구나.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의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자식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변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지가 궁금했습니다. 순옥이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순옥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할 때가 온 것입니다. 목요일 저녁, 순옥은 자식들에게 일제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식당으로 모두 와라. 할 말이 있다. 평소와 달리 명령조로 보낸 문자에 자식들은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민수가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하고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곧이어 지연이와 상철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들 역시 마음이 편치 않은 듯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순옥은 식당 한가운데 의자에 앉아 자식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자애로운 미소 대신 차가운 표정이 얼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순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 왔네. 앉아라. 순옥의 목소리에는
평소 듣기 어려운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평생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위축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민수, 지연, 상철. 모두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이 배신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의 욕심 다 안다. 순옥이 입을 연 첫 마디에 식당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잘 살면서도 이 늙은 어미의 재산까지 노리다니. 참 기가 막힌다. 순옥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가 제일 먼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작아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더 크게 키우고 싶은 욕심이라고. 그 욕심 때문에 가짜 도장까지 만들어서 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했다는 말이니? 순옥의 질문에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수는 결국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공한 의사라는 자존심도 큰아들로서의 체면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이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며 절 키워주셨는데 저는 돈 앞에서 눈이 멀었어요. 엄마의 사랑을 돈으로 계산하려 했어요. 지연이는 자신의 추악했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투자라는 명목으로 어머니를 속이려 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상철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도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아니, 어머니. 저도 순간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철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는데 저희는 그 마음도 모르고 오직 돈만 생각했습니다. 순옥은 무릎 꿇고 있는 자식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들도 결국 자신이 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니? 순옥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잘못 키운 건가?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거예요. 어머니가 주신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걸 바라게 된 거예요. 엄마, 저희는 어머니의 희생을 잊고 살았어요. 지연이도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밤낮 없이 일하시며 저희를 키워주셨는데 저희는 그 고마움을 모르고 더 많은 것만 원했어요. 순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의 참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안타까웠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구나. 순옥이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충분히 많은 걸 가지고 있잖니. 성공도 했고 돈도 벌고 가정도 꾸렸어. 그런데 왜 이 늙은 어미의 것까지 탐내는 거니? 자식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다. 순옥의 말에 자식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 엄마니까. 평생을 너희만 바라보며 살아온 엄마니까.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사랑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이번만은 용서하겠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용서에 더욱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을 이렇게까지 속였는데도 용서해 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잊고 있었던 건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진짜로 효도하겠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지연이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철도 간절히 말했습니다. 순옥은 자식들의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진짜 뉘우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좋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이제는 조건이 있다. 순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요구도 하지 마라. 그리고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제는 서로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순옥은 자식들이 정말 변할 수 있을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준 만큼 이번에는 진짜 변화를 보여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날의 대화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이 정말 변했는지 순옥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모습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주 일요일마다 어머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원 확장 계획도 포기하고 지금 있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더 정성껏 돌보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원했던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야 하는데. 민수는 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큰 병원을 꿈꾸기보다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순옥은 아들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 성급하고 욕심 많던 모습 대신 차분하고 겸손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연이와 상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투자 이야기는 완전히 접었고 대신 순옥의 일상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도왔습니다. 엄마, 식당 일이 너무 힘드시죠? 저희가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지연이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식당에 와서 순옥의 일을 거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회계 일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사업 경험을 이런 곳에 써먹으면 되죠. 상철도 식당의 간단한 장부 정리를 도왔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어머니를 도우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식들이 순옥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의 고생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그 희생의 깊이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어릴 때 아팠을 때 엄마가 밤새 간병해 주신 거 기억해요. 어느 날 지연이가 순옥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시고 고생하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저는 그런 엄마의 마음도 모르고 더 많은 걸만 바랐던 거네요. 순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정말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순옥이 혼자 식당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자식들이 모두 함께 나타났습니다. 각자 다른 재료들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저희가 요리해 볼게요. 어머니, 평생 저희를 위해 요리해 주셨으니 이제는 저희 차례예요.
자식들이 가마솥 앞에서 서툴게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쌀을 씻고 지연이는 나물을 다듬고 상철은 국을 끓였습니다.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오빠, 쌀 너무 많이 씻는다. 야, 너는 나물 너무 짧게 썰었어. 매형, 국물이 너무 짜져가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서로 투닥거리며 요리하는 모습을 보니 순옥은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작을 때 자신의 일을 도우려다가 더 큰 일을 만들었던 그때 말입니다. 엄마, 맛봐보세요. 지연이가 떨리는 손으로 국을 떠서 순옥에게 건넸습니다. 간이 조금 짰지만 순옥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국이었습니다. 맛있구나. 순옥의 한마디에 자식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성공보다도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앉아 자식들이 만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 솜씨는 서툴렀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이런 시간이었네요.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서로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엄마, 저희가 그동안 정말 바보였어요. 지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돈으로 계산하려 했다니. 정말 어리석었어요. 상철도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진짜 효자, 효녀가 되겠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순옥은 자식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자식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변한 것 같구나. 순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마음을 잃지 말아라. 돈이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란다. 그 후로 자식들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매주 어머니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병원 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연이는 일주일에 2번씩 식당에 와서 어머니 일을 거들었고 상철도 틈날 때마다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이제 그들이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건물 이야기는 물론 돈과 관련된 어떤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건강과 행복만 걱정했습니다. 어느 봄날 순옥은 자식들과 함께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쌀을 씻고 지연이가 반찬을 준비하고 상철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도 요리 좀 할 줄 알게 된 것 같지 않아요? 지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늘었다. 처음에는 국도 제대로 못 끓이더니 순옥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마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순옥은 그 김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이 가마솥 앞에서 보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때로는 자신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밥상은 욕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차려야지. 순옥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국자로 국물을 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관계 말입니다. 자식들이 옆에서 도우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가 순옥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뭘 만들어요? 오늘은 너희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볼까? 와, 좋아요. 엄마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가족의 웃음소리가 작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옥은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건물도 성공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웃으며 밥을 해먹는 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식당에서 가족들의 따뜻한 하루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순옥 할머니와 자식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 모두 욕심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놓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용서하고 또다시 기회를 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옥 할머니의 마지막 말처럼 인생의 마지막 밥상은 욕심이 아닌 사랑으로 차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웃으며 나누는 따뜻한 식사, 그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가족에 대한 여러분만의 특별한 경험이나 감상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